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제주은행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주은행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은행사로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번 주에 이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 발표 날이었었죠. 사실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 영상을 제가 라이브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용들이 상당히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사실 결국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세제 혜택은 이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크죠. 이유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은행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주은행 같은 경우 은행사로 카드 업무, 환업무, 반가슈랑스 뭐 등등 업무를 수행 중에 있는 회사이고, 재무제표도 함께 보자면은 제주은행 같은 경우 PBR이 0.49배, 그리고 BPS가 16,678원으로 시장에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을 좀 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 주요 내용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 투자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개별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세부 내용이 2월에 좀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 세부 내용도 함께 살펴보자면요. 2월 26일에 구체적 방안이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는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바로 저번 주인 5월 2일 2차 세미나를 열면서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킨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사실 최근 시장을 보자면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의 속도를 내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를 좀 한껏 끌어올리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번 주에 2차 세미나 라이브 영상을 제가 지켜보면서 사실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뭐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느꼈어요. 일단 한국거래소가 공유해준 자료를 함께 보시자면요. 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뭐 쭉 보자라고 한다면 뭐 전체적인 틀, 그리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사실상 이 자료 같은 경우 기업 밸류업 정책 초창기 때 나왔던 자료들이죠. 그래서 뭐 사실상 뭐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보이고 있고, 두 번째 자료도 마찬가지로 기업 밸류업 관련한 해설서예요. 해설서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뭐 어느 정도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달라진 내용들이 없다.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이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향후 계획도 2월 26일에 이미 발표가 되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진 부분도 없고, 네 번째 자료도 마찬가지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상 대부분 발표 자료들이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는 건데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실행을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민주당 측에서는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죠.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화는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이 좀 승리했었는데,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은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와 이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 같은 경우 세법 개정을 시켜야 하는데 세법 개정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 즉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도 높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세제 지원 같은 경우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좀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도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 이건 그래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번 주 발표 내용처럼 다시금 김 빠진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 밸류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로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아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을 짓도록 할게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니까 뭐 금융테마 형성이라든지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을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2월부터 시작을 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죠. 그런데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1차 세미나 때 발표되었던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좀 실망이 컸다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진 걸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5월 2일에 발표되었던 2차 세미나 내용들 그래서 이 7%까지 하락이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실망감이 컸다 보니까 뭐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저평가 종목들이 다시금 조정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일단 이 부분 좀 지지가 나오고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했던 전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지지해주면서 다시금 재차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을 좀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일단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이 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상당한 기간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